소유권 부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보면요. 이제 먼저 물권이죠. 물권은요, 여기서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본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한물권은 여기서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이 있고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묶어서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기본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물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점유권 봤죠? 그럼 소유권에서요 공유하고 뭐를 봤냐면 취득시효를 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것을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의 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소유권이 누구냐면 갑이잖아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누구냐? 을인 거예요. 그럼 이 제한물권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타인은 누구냐면 이건 갑을 얘기해요. 알겠죠? 갑. 그래서 갑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물권을 뭐란다?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 것을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소유자가요 제한물권을 설정하잖아요. 이거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제한물권은 원래는 우리가 혼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기 물건에 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이에요. 내 거 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소유권은 뭐냐면 이것은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했냐? 먼저 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요 이게 물건이 내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점유 권능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처분한다.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유로부터는 뭐가 나온다? 이것을 유치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익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처분 권능을 뭐란다? 이건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법조문에는 점유란 말은 없고 뭐라고 하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다만 있단 말이죠. 사용하고 수익을 뭐란다? 사용가치라고 하고요. 처분하는 것을 교환가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렇게 했죠. 이것을 완전한 물권이다. 그래서 완전 물권 또는요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소유권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혼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일성. 이 혼일성으로부터 뭐 나온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는 처분 권능, 경매만 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수익도 하고 점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이나 점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당권이 없어지고 소유권만 남는 현상,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동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완전한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나는 제한물권, 이거는 것들은요 일부만 가지고 있죠.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제한물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 또 제한물권은요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요 여기서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사용한다?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층을 만약에 을한테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2층하고 3층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사용 범위가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의 사용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권 때문에요. 그래서 전세권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권능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차이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히 제한하면 소유권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용구 무한의 지상권, 용구 무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지상권, 영원한 지역권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때 논거가 뭐냐면 지료를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영원한 지상권, 영원한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소유권을요 영원히 지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제한이 아니고 뭐하고 똑같아요? 완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논리의 모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는 용구무한의 지상권, 용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칙은 어떻게 하죠?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야죠. 그걸 제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완전 물권은 갑이잖아요. 제한 물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유치권을 뭐를 한다고 얘기해?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 이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전이란 말하고 이전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있죠? 설정적이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적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이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가져온 것, 일부만 가져온 것을 말한다?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점유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일부만 줬죠. 그래서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유권은 뭐라고? 이전하고요. 이렇게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을 뭐라고? 설정하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무슨 법법이고 있죠? 물권법이고 있죠.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 즉 간단히 얘기하면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행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나온다?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질이 있죠. 그것을 항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질이 있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영원한 성질이 있고요.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사실은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있어. 몇 년이다? 20년이 되는 것이고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세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장 존속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소멸시효라는 것을 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그건 지상권하고 지역권뿐이다. 몇 년이다? 20년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니까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소유권 그래가지고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혼일성이죠. 그다음에 항구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은 점유 사용수익 처분이죠.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요. 이것을 의의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알겠죠? 거기 우리가 이제 보통 권리 이렇게 하면 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포멀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권리는 꼭 그것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권리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을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과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권능은 뭐죠?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을 권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의 신체를 권리로 보면은 머리 부분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것을 뭐로 본다? 권능으로 보는 것이고, 이러한 권능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신체가 이루어지죠. 권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때 타인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이죠. 이렇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제한 물권을 소유자가 제한 물권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설정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불법점 이런 것은요 어디에서 봤냐면 그 소유권이죠. 먼저 물권 요청을 다 봤으니까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상린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린 관계요. 우리 이제 이 상린 관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것은 중요하냐면요. 상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조 중요하다기보다는 법조문이 너무 많아요. 우리 물권법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법조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린 관계예요. 여기에도 없는 것도 엄청 많아요. 상린 관계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법조문이 너무 많은데 또 문제를 또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상린 관계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냥 상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우리가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먼저 하잔 말이죠.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맹지라고 하는 땅을 사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옆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 분쟁 같은 거 많이 싫어하잖아요. 분쟁을요. 그래서 많이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맹지를 산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땅을 당장 이용하려면 문제가 있죠. 알았죠? 그런데 한 1, 2년 정도 여유를 갖고 한다. 그럴 때는요 맹지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길이에요. 공로예요. 그래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고. 그 을의 토지가요. 이 갑의 토지로 인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땅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은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개론해서 보면 알겠지만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는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건 무한한 자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의 논리에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도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맨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나온 게 바로 뭐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토지가 이건 맹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요. 이것마저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너무나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보면은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이랬을 때 이 토지나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죠. 건물 부동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이 사람은 누구란다? 이 사람은 소유자라고 하죠. 땅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죠.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죠. 이 토지를요. 그럼 이 건물은요. 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요? 전세권자 또는요. 여기요 임차인도 여기서 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인이나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한테 이렇게 길을 좀 여기다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좀 내달라. 맹지니까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주의토지. 그것을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란다? 이 사람들 통행권자죠.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갑을 뭐란다?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의 땅을 걸어다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 손해가 많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적게 하죠. 손해가 적게 이렇게요. 보통 남의 토지를 걸어다닐 때 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돈을 내야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 보상 의무가 있어요. 보상 의무.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하지만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고 도로를 폐쇄하면 안 돼요. 폐쇄. 그러니까 길을 내주고 나서 돈 안 준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되고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갑이 그한테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에서 이 땅을 압류해서 뭐를 하면 돼? 경매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폐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설치 비용 있잖아요.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 부담해야죠. 통행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번째요. 만약에 을이요. 을이 보상을 했어. 을이 보상하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요. 여기가요. 통행로가 있었어 이미. 통행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통행로를 막는 건물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통행로 없다고 이쪽에다 길을 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토지나 이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 그 이용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온천이 개발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천이 개발되거나 그러면 온천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온천이 개발되는데 이 사람이요 끝까지 자기는 이쪽으로 통행한다 그러면 안 되죠. 통행로를 잠깐 뭐 할 수 있다? 옮길 수는 있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을의 편의를 위해서 을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통행권이라고. 나중에 여기가요 길이 새롭게 생겼어. 새롭게 길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이쪽으로 팔자 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 통행하는 거죠? 현재 통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야 돼. 현재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요 장차 이용 상황에 맞게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마 한 5년 뒤에는 내가 트랙터를 살 것 같으니 길을 좀 더 넓혀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통로가 있어요. 이미 통로가 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용하기는요. 그럴 때는 다시 넓혀달라고 말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통행이란 말은 그야말로 뭐죠? 걸어 다니는 거죠. 통행은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만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알겠죠? 자기 혼자만 여기서 걸어 다닌단 말이죠. 담벼락을 쌓았다는 말은 이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한다는 꼴이잖아요.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통행이지 점유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라 한다? 갑은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권리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리는 방해받으면 안 되죠. 여기서 권리인데 방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갑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쪽으로 통행로를 내기로. 그런데 여기요 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이 있어. 적법이고 불법이고 필요 없어. 방해물은 무조건 다 뭐를 해야 돼?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통행로를 합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만약에 이것이 진흙탕이다. 그럼 진흙탕이다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로를 포장할 수 있고요. 다른 곳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맹지가 만약에 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평당 100만 원, 평당 8만 원이죠. 그러다가 여기가 길이 생기면 어때요? 둘 다 똑같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프니까요 길을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요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야. 지역권. 알겠죠? 그래서 통행권하고 있으니까 지역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공로잖아요. 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길이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길이 땅이 붙어 있죠. 땅이 붙어 있으면 일단 갑이 을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을한테요.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길을 내달라고 하면 둘이 소송하면 얼마 걸려요? 한 적어도 1년 6개월, 2년은 걸린단 말이죠. 그럼 당장 이 땅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 물권자 합의하고 진호를 얼마나 주겠다 하고 그러면서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합의로 인해서 등기를 했죠. 이 통행권은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로 의해서 하는 것 이것을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행 지역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둘이 합의를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권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요. 보통 갑은 을한테 다 지로를 다 주죠. 안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법에는 지로를 준단 말이 없어도 지로도 주지 않고 여기다 길을 내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지로를 받는 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이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판결에서 나오는 것을 뭐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둘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뭐란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린관계라는 것은 인접해야 돼. 인접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자요. 원래는 소유권에 있어요. 알겠죠? 소유권에 있어서 이것을 상린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상린관계잖아요. 이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격지는 된다 안 된다? 땅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하고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하고 뭐가 있어? 건물이 있잖아요. 소유자 있고 지상권 있고 전세권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소유권 안에 들어있는 게 상린권이야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한다? 등기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 187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지역권은요 일단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떨어져 있어도 돼요. 격지어도 돼요. 알겠죠? 부동산 중에서 뭐만 된다? 토지만 땅지니까 지역권이니까 토지만.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 다 요역지의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다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지역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겠죠. 그래서 지역권을 몇 년에 소멸시효? 20년에 소멸시효. 이것은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에요. 독립한 물권으로서 저기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하니까 몇 조다? 186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를 해. 그런데요, 상린관계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정이 돼.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은 길을 안 내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역권은 같은 상황이어도 지역권을 설정하면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먼저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 자 페이지 자 페이지요 124페이지 124페이지 봤나요? 봤어요? 자, 그 124페이지 보면 거기 맨 오른쪽에 지역권과 비교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보면 상린관계 그래가지고요, 인접이죠. 격지는 안 되고요. 부동산, 토지 건물이죠. 소유자, 지사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상린권이죠. 상린권 동그라미. 상린권이요.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등기하지 않는다. 187조다. 법률의 규정이다. 187조가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밑에 지역권을 보면 인접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격지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되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다 똑같고, 그 다음에 20년을 소멸시효 걸리고, 독립한 물권이고, 등기하고, 186조고,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률 행위 이렇게. 이해됐나요?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뭐다?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하고 구별. 다시 여러분요 페이지 96페이지로 오세요. 자, 96페이지 오면 거기 주의토지 통행권에 나와 있죠. 자, 이제 보시면 길을 보시면요, 여기 맨 위에 보면 그림 보면 공로가 개설된다. 이런 공로가 개설되면 지역권은 뭐가 되는 거죠? 상린관계는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을을 통행권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번 보상 의무가 있죠. X 보상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통행료를 폐사하면 안 되고요. 2번 을이 갑에게 보상했죠. 을이 보상했죠. 그
그러면 을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온천수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통행로로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4번은요. 통행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권자의 편의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 을토지의 전세권자는 직접 동그라미 직접 주의토지 통행권 주장가 등만 주장 동그라미 그래서 직접 주장을 해요. 이것은 왜 직접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직접 주장을 하는 것은 뭐죠? 전세권자도 뭐가 있다? 통주어죠 상린관계로 주장할 수 있다. 통행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통행이죠. 통행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이미 통행로가 있어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용상에 맞게 인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장차 상황에 변해서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통행 봐요. 통행은 통행만 해야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럼 밑에요. 7번 봐요. 7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죠. 현실적으로 너무 좁죠. 그러면 다시 통행권이 인정되고요. 8번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의 자유 침해가 안 돼. 주거의 자유. 왜 그러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런 보면 맨 위가 뭐가 있냐? 헌법 있어. 헌법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명령하고 규칙이 있단 말이죠. 명령하고 규칙. 알겠죠? 그런데 이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주거의 자유. 헌법에는요. 법률에는 뭐가 있다? 상린권이 있단 말이야. 상린권이요. 법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상린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인정된단 말이죠. 우리가 법의 체계를 보면 헌법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린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더 상위의 개념인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요. 통행권자가 통로를 막는 건물을 스스로 원래 통로가 있었어. 그런데 통로를 막는 건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자,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 뭐죠? 을하고 을 여기서 여기 봤을 때 갑. 이 땅으로 봤을 때는 갑으로 봤을 때는 을이 수탁자고 그다음에 갑은요 지금 A는 지금 보여 안 보여? 신탁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와 관계에서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탁자에게는 상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은요 도로법상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4m에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건축법을 보면 도로의 폭은 4m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4m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에 맞게끔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에 맞게끔 폭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럼요 무상통행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럼요 무상통행권 한번 봐봐요. 무상통행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토지가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토지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요 갑의 것이고요. 여기가 토지가요 이렇게요 갑하고 을의 것이고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독 소유니까 여기가 길이니까 통행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도 갑을인가 통행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일부 양도를 해. 일부 양도라고요. 여기도요 공유물을 분할을 해. 분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분할하다 보니까 여기서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일부러 양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 갑하고 을하고 둘이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떻게? 맨 처음에는 맹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할하고 일부 양도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을은 갑에게 길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내달라. 그래서 을은 갑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이다. 갑하고 을은 무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것을 토지를 병한테 팔죠. 알겠죠? 그러면 승계 인간에는 또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은 일부 양도 당사자 간, 분할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요 맨 오른쪽에 한번 봐봐요. 맨 오른쪽에 보면 무상통행권 그렇게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일부 양도 당사자 간, 분할 당사자 간에만 무상이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요 그 밑에 그림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는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법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쳐 상하에. 그러니까 이게 갑이고요 이게 을이죠. 그럼 밑으로 어디까지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도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공중으로 지금 7층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요. 이걸 수목가지라고 그래요. 수목가지. 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온 경우가 있고 뿌리가요 경계를 넘어온 경우가 있죠. 이것을 수목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목뿌리 이것을 목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뿌리가 넘어왔고요. 이거는 가지가 넘어왔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가지가 넘어오면 먼저요 어른갑한테 제거하라고 제거 청구를 해요. 야, 갑 너 제거해 이렇게.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을이요 임의로 제거하는 거예요. 임의 을이 멋대로 제거하는 거예요. 수목뿌리죠. 뿌리가 넘어오면요 이건 그냥 바로 그냥 임의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가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임의로 제거하든 말든. 그런데 법에는요 이걸 바꾸죠. 뭐로 바꾼다? 여기 수목뿌리가 넘어죠. 수목뿌리가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죠.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바꾸니까요 이걸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무 있죠? 가운데 수지 목군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절에 경계표 담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요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죠. 이게 경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여기 이렇게 경계표 담 이 경계표하고요 이렇게 담을요 여기서 설치하는 설치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청량하는 청량 비용이 있는 거예요. 청량 비용이요. 이게 시험이 나오죠.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공동 비용 부담으로 절반씩 한다. 절반씩.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이 두 가지를 두 사람은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담을 설치하는 비용은 각각 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측량하죠. 측량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 토지 면적에 비례해요. 그래서 여기요 항상 이걸 바꿔요.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공동으로 절반으로 한다 이렇게. 무슨 이해됐나요? 이걸 항상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연상을 해야 될까요? 측량은 뭐를 측량한다? 토지 면적을 측량한다 이렇게. 토지 면적을 측량한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연상을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공유죠. 공유인데 분할이 인정하는데 분할이 인정하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공유인데 분할이 인정되지 않은 거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도 분할이 안 돼. 분할이. 그래서 우리 법에서 민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 우리 민법에서 분할을 할 수가 없다고 딱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설치 비용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이 말이고 이것을 측량할 때는 토지의 면적에 뭘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요 설치 비용은요 절반씩 공동 부담이고요. 공유물이에요. 공유 분할 청구 아니고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된다. 공유물 알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측량 비용은 뭐에 비례한다? 토지에 비례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다음 맨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 그림 나와 있죠? 자 맨 오른쪽 그림은 이것이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할 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죠? 이게 갑의 토지고요. 이게 을의 토지죠. 여기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잖아. 신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가 가장 돌출됐죠. 경계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어떻게 돼요? 반미터 이상을 딱 대. 반미터 이상. 알겠죠? 반미터 이상. 우리가 안산에 가면요. 공중에서 학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학원 건물 옆에요. 건물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큰 건물이 두 개요. 여기가 무슨 마치 개구멍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든요. 이게 줄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거 건설사가 타서 서로가 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요. 여기서 한 50cm, 50cm 이렇게 딱.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딱 지나가면요. 딱 맞을 정도로.
그 정도만 딱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좀 더 이렇게 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긴 그렇지 않는 건물이 딱 있다니까요. 여기 50cm, 50cm.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들어갈 두 명과 같이 못 걸어가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반 미터 이상을 떼면 돼요. 반 미터. 만약에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는 반 미터가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어때요? 위반하면요. 위반하면 1년이 경과가 되거나 건물이 완공되죠. 완공되면 철거 청구 못해.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요. 철거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자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이요? 반 미터, 가장 돌출면까지 반 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기다 쓰란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없으니까요. 여저 위반 시 위반해도 1년 경과 또는 건물이 완공되면 철거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1년이 경과하거나 그다음에 완공되면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 철거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밑에 와. 밑에 여러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저수지라든가 지하실. 여러분 지하실 있는 집 있죠? 저수지나 지하실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 깊이죠. 깊이를 H라고 하죠. 깊이에 얼마를 해야 돼요? 깊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요. 깊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m다. 얼마 떼야 돼요? 1.5m 이상을 떼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깊이의 반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죠.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으면 이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집을 쳐다볼 수 있잖아요. 쳐다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앞을 쳐다보지 마라. 차면이라고. 차단한다. 앞을 쳐다본 것을 뭐죠? 차단해. 그것을 2m 이내일 때 경계가 2m 이내일 때 그때는요 차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차면 시설. 무슨 알겠죠? 차면 시설. 그다음에 여기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도시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기반 시설부터 먼저 닦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을 먼저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만약에 이런 거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상하수 시설을 먼저 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평내나 호텔평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개인 주택들이 있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요 여기다 정화조 탱크 같은 것을 매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렇게 정화조, 즉 물에 관한 거, 오수, 하수, 오물, 우물, 물에 관한 시설을 할 때는 깊이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 거기 보면 경계로부터 2m 이상 그것을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왼쪽 다르죠? 왼쪽은 지하실이고 어느 쪽은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이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요 바로 그 위에요. 위에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반 미터 이상이죠? 그것하고 지하 시설에 관한 것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규정이라 했다?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있어요. 임의 규정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 했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여러분요 104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요 지금 이것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막 무조건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잠깐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끼워넣으면 좀 그렇고요. 이 선의 취득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요 유심을 습득 첨부 있잖아요. 이걸 하나를 같이 묶어놓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5분 쉬었다가요 104페이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